여러분, 신종위기 덮쳤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지금까지 위기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금융이 불안해지고 그 후에 신흥국 위기로 터졌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뭐 IMF 외환위기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요. 이게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위기의 어떤 방향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전통 경로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어졌어요. 뭐 쓸모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이런 이론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옆에 이미지로도 이렇게 나타냈듯이 선진국에서 먼저 위기가 터졌습니다.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든가 시그너처 은행이라든가 이런 중소규모의 은행들의 파산이 선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중소은행이 파산하는 것,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너처 은행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또 나오는 것을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미국의 중소은행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11개가 300억 달러를 몰아서 준 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스위스에 또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 2대 은행인데 여기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의 파산 내지는 금융의 발작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금융의 시스템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시스템의 위기.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 진짜 무서운 걸, 무서운 게 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의 예금을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다 옮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예금도 가입하고 적금도 가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위자만 들리면요, 스마트폰으로 돈을 확 빼버립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하루만 450만 불이 빠진다, 450억 불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처 은행이나 혹은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혹은 CS라고 이야기하는 크레디트 스위스나 마찬가지로 지금 폰 뱅크런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그렇게 크게 위험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 것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폰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예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변해지면서
선진국에 먼저 위기가 왔을 뿐이지 이게 신흥국의 위기가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자들의 파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기가 전 세계로 번져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위기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신흥국 쪽으로 갈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신흥국 괜찮을까요? 신흥국 괜찮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국 은행들의 채권 보유, 미실현 손실이 지금 굉장히 눈덩이만큼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이 예금자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보유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유자산이 채권이 많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이게 매각을 해서 예금자들한테 돈을 내주려고 보니까 과거에 샀던 채권은 비싸게 샀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높았고 이 반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팔아보니까 손실이 엄청납니다. 손실이. 그 손실이 지금 말입니다. 2022년 말 현재 6,200억입니다. 6,200억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엄청난 지금 미실현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금융에 부실이 없어도 파산을 한다. 이것도 진짜 신종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종위기라는 게 과거는 누군가가 은행에다 돈을 못 갚으면 파산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누군가가 돈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신종위기의 어떤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표상들이 진짜 미국 은행, 선진국의 은행에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괜찮을까요? 신흥국 말입니다. 신흥국의 위기는 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흥국의 부채 비율은 평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022년 현재 66.3%입니다. 나라 부채가 66.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신흥국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 국가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금융은 어떨까요? 금융은. 신흥국의 금융은 어떨까요? 더 취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으니 신흥국의 은행들은 줄줄이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더기로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위기가 자칫 잘못하면요 뭔가 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 금융주에서 말입니다. 금융주식에서 시총이 줄줄이 빠졌어요. 전 세계. 이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도 돈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600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600조면
예, 태국 같은 나라의 예, GDP입니다. 예, 이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쭉쭉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제 파산한 은행을 몇 개나 한지 아세요? 무려 말입니다. 1600개나 관리했습니다. 1600개. 그러면 지금 위기대로 간다면 만약에 뱅크런이 계속 일어나서 이게 중소형 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형 은행으로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그때보다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흥국에는 어떨까요? 신흥국은요.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예외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부채가 엄청납니다.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70조가 넘지요. 기업부채는 2200조가 넘습니다. 나라부채는 1000조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부채 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예, 어디가 한번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라는 게 어딜까요? 어디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삐끗. 이게 133조 3천억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PF 대출에 대한 삐끗. 이것도 예, 지금 증권사의 채무 보전까지 합치면 150조예요. 150조가 넘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게다가 은행에 부실이 있어야지 무너진다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디지털화된 시대에 예, 폰뱅크런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건전성하고 상관없이 지금 파산을 맞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주말에도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쏟아진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가 임박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막아질까? 이게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지 않을까? 진짜 무서운 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 이럴 때 투자는요. 여러분 아주 냉철히 하셔야 됩니다. 보수적 투자가 아닙니다. 아예 투자를 접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